수의대에서는 무슨 공부 과정을 배운지. 수의대는 이제 예과 2년에 본과 4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예과 2년 때는 이제 교양 과목들, 지금 배우는 것처럼 물리, 이런 것도 배우고, 화학, 이런 거를 다 이제 전반적으로 배우게 되고, 본과 가면은 본과 1학년이 가장 힘들어요. 본과 1학년 때는 매주 시험을 봐요. 네, 땡시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시험을 보고, 그 과목별로 매주 시험을 보니까 거의 평균 이틀에 한 번씩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거의 밤을 새야 돼요. 본과 1학년 때. 그때 이제 기초 과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생화학, 유기화학, 그런 것들 이제 기초를 배우는 해부학, 이런 걸 배우는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본과 1학년 때 좀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본과 이제 3학년부터 임상을 배우게 되고, 본과 4학년 때는 병원 실습을 돌아요. 네. 수의사는 전문의가 없어요. 사람은 전문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3년 후, 4년 후에 생겨요, 전문의가. 그거를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는 수의사도 전문의까지 하면은 공부 시간이 한 10년? 네. 그리고 그 수의사는 군대 대신에 이제, 공방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골 가가지고 소, 돼지 이런 건강 관리하는 군대 대신에 가는 과정이 있어요. 네. 월급도 꽤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은 이제 남자 기준으로는 사회 나오면 한 30 중반 정도 되면 전문의 따고 나오게 될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건 연봉 궁금하지 않았어? 예. 그치. 그러니까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 경우엔 대학원의 연봉이 그래 높지 않아요. 100만 원 월급이 150만 원 그 정도고, 밖에 로컬 나와가지고 이제 인턴이라고 해요. 1년차를 시작을 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에요. 4천만 원 정도 시작을 하고, 보통 한 4년 차쯤 되면은 그때 이제 좀 오롯이 자기 진로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 네, 연봉? 그 정도? 난 진짜 추천하자면 난 추천하려면 책 많이 보라고. 나는 학교 때도 책을 많이 봤었고 좋아했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책을 10권 정도 있거든요. 지금도. 책 많이 보는 게 난 중요할 것 같다. 출판사도 차리실 거예요? 차렸습니다. 이미 차리셨습니까? 네, 출판사. 사업자 나왔어요. 이제 교수님들이 항상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맨날 지겹게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예, 면접 볼 때 수의사를 왜 지원했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돈보다는 야생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수의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야생동물 하는 친구 하나도 못 봤다고. 좀 그런 거 말고 조금 이제 이 책들을 읽고 동물을 보니 정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게. 선생님도 뭐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층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치과수술하는 곳이고요. 밖에서 보면 돼요. 이제 강아지들은 양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근데 스케일링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서 맞추라고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스케일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빨도 뽑고요. 세상에 이빨 8개만 있으면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송곳니하고, 그 다음에 안에 큰 어금니, 요것만 있어도 다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빨을 살리는 것보다. 그리고 옆에 눈 검사실 보여줄게요. 여기가 이제 눈 검사하는 곳이고요. 안으로 들어와도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 안과 가본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촬영을 해요. 네, 눈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강한 빛을 써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로 각막도 보고 렌즈, 수정체 이런 거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런 거 봐서 빛이 잘 투과하는지, 그런 반사는 어떤지 그런 거를 보는 검사고, 요거는 이제 망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눈 안에 그 망막이 이제 이게 빛이 맺히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촬영해서 거기 혈관 분포나 아니면 망막 박리라든지, 박리라고 하는 건 망막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는 검사고,
요양외과 이제 수술하는 데고, 이술수실은 일반외과, 그래서 뭐 암을 떼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제, 주로 뭐 담낭을 떼거나, 그런 거 수술을 많이 하고요. 여기가 이제 수술 준비실하고 양쪽에 수술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마취시킨 다음에 납치하잖아요. 네, 고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하면서 들어가면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만 볼 거고, 이 큰 게 이제 겐트리라고 하는데, 이 큰 게 딱 이제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납으로 둘러싸져 있어요. 이 X선이 그리고 이제 외과 선생님들 꼭 수술하시는 는 배 안에 뭐 위, 뭐 장, 콩팥 이런 것들 보면서 체크하는 데고 여기가 엑스레이실입니다. 해줘요. 그래서 얘는 백혈구가 많아져 있다, 백혈구가 적어져 있다, 네. 그런 걸 하는 기계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혈청 검사를 간 수치, 콩팥 수치는 거 보는 거고 요거는 02학번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수의대를 들어갔고, 그때는 한참 그게 이제 떴었어요.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알아요? 네, 동물농장 프로그램이 그때 막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되게 강아지 고양이들이 귀엽고, 해가지고, 그래서 수의대를 들어가게 됐었어요. 우리 땐 정시였었어요. 수시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수시가 거의 없었고, 정시였었고, 혹시 거창고 알아요? 친구들? 거창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해줬어요. 거창고 네. 같았다. 네, 거창고라고 이제, 교복도 없고, 거기는. 난 고등학교 때 거의 단발머리 하고 다녔거든요. 귀걸이도 하고. 그런 거 이제 되게 자유로운 학교였는데, 난 락 좋아해가지고, 막 기타 치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막 머리 기르고 막. 음악 쪽으로 가고 싶으셨던 네.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서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을 해서 음악가의 길을 살고 싶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시고, 그래가지고 두 군데를 합격했었어요. 고려대하고, 그 다음에 충남대 수의대하고, 두 군데 합격. 그러니까 뭐, 공부를 사실 뭐 잘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못하진 않았었죠. 그러니까 좀 수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우리 아들도 이제 중3이 되는데, 이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성적보다는, 정시는 이제 다 없어지는 추세고, 네, 지금 이제 성적보다는 활동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역 배분이 늘어나요. 나는 지금 내가 경북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도 하고 있어가지고, 입시 이런데 이제 수의대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정보들도 같이 듣는데, 그러니까, 울산은 경상대 지역으로 묶여요. 네, 경상대 지역으로 묶이고, 그래서, 앞으로 꽤 많은 부분이 이제 경상대학교 수의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선발을 하게 될 거고, 그냥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도 그러니까 수의대는 전국에 10개 있어요. 서울대, 건대, 서울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충북, 충남, 그 다음에 전북, 전남, 경북, 경상, 그 다음 강원, 이렇게 10개 있거든. 제주, 이렇게까지 해서. 점수가 더 높고, 갑자기 고3 때 장래 희망이 생기부의 수의사인 친구보다 점수가 좀 낮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일관되게 수의대 꿈인. 왜냐하면은 수의대 입장에서 골치 아픈 게 수의대 들어와 놓고 의대 간다고 또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한 10%가 넘어요. 네, 한 학년에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5명 이상이 의대 간다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높은 것보다는 일관되게 꾸민 게 좋다라고 해서 그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를 운전을 한 친구라서 거기서 지금 걔가 중령이거든요. 공사에서도. 네, 중령이고 거의 한 1년에 절반 정도는 미국 가 있는 이제 친구인데 진짜 힘든 직업인 건 맞아요. 그 중력이기고. 네. 또 전투기 운전하는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네. 난 그게 제일 불쌍하더라고. 왜 파일럿이 되고 싶은 거였어?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막 갈 때 비행기 조종사 보면 너무 멋있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 좋은 직업 맞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리고 울주군인가? 아니 울주군이 아니라 울진 그쪽 가면 뭐 민간 그 조종 그 자격증 딸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건 다 공부 잘해야 되겠죠. 그치. 근데 지금은 뭐 경쟁이 치열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일본 영생이 제일 많다. 우리 학년이 제일 많대요. 그래도 저 때는 한 학년에 한 80만 명 이랬었는데 요새는 뭐 한 50만 명? 60만 명 그 정도 아닌가? 40만 명 그 정도 아닌가? 그래서 꿈을 잃지 않기를 바랄게요. 네. 파일럿보단 수의사? 내 생각엔. 경상대 수의대가 진주에 있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와요. 내후년에. 네. 부산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와, 질문 100개요. 와. 수의대 6년제거든요. 2002년도 입학하고 2008년에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구제역이 터졌어요. 구제역 뭔지 알아요? 그 전염병? 네,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몇십만 마리의 동물을 이제 살처분이라고 하죠. 그게 졸업하자마자 그걸 겪었거든요. 그때도 수의사 꿈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수의사가 지금 내가 면허 번호가 13,000번이고 지금 한 2만 번까지 있거든요. 수의사가 전국에 2만 명 정도가 있고 그 중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은퇴하신 분들 빼고 수의사가 15,000명 정도가 되고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는 절반도 안 돼요. 그 중에서 한 7,000명, 8,000명 정도이고 이제 길이 뭐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대동물, 산업동물, 소, 돼지 치료하는 각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길은 많아요. 이런저런 길이. 그런 거 좋아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공부 루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는 그 인터넷에 독후감 올려야 되잖아요. 책 올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파일럿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럿에 관련된 책들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뭐 과학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독후감을 많이 올려두는 게 나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수의사가 꿈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뭐 생명에 대한 과학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얘기한 철학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고 독후감을 많이 올려두는 게 앞으로는 수시 거의 이제 정시가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수시가 중요해지는 세상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입시에. 나는 이제 락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콘서트 보러 갔었어요. 네. 콘서트 보러 가서 뭐 소리 막 지르고 막 하면은 좀 더 공부하기가 좋아졌었고. 그리고 책. 네. 좀 그때 정말 성공한 사업가들. 이제 나 때만 해도 뭐 삼성의 이건이라든지 현대 뭐 정주영 아니면은 뭐 저기 스티브 잡스 네, 이런 사람들 책을 보고 좀 용기를 얻었었어요. 뭐 추천하자면 나는 지금은 윌터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윌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 그 제 위인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책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개 해도 돼요. 수의사라는 직업의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강아지가 아프다. 그럼 이 한 마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학문이 발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공학하고 결합이 되고 그래서 이 한 마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마리가 갖고 있는 병이 어떤 건지를 이제 통계로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100마리를 봤더니 말티즈 12살에는 이런 병이 많이 걸리더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라고 해요. 어떤 수의사들의 합의. 12살 말티즈는 이런 병이 많으니까 만약 호흡곤란을 증상으로 오면은 이거부터 검사를 해야 돼. 그런 컨센서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조금 더 어떤 허드 치료라고 그래요. 뭐 이제 이뮤니티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뮤니티 면역. 네. 어떠한 우리나라에 있는 강아지들에 있는 면역에 대한 분석 아니면은 이 병이 많이 발병을 하니까 이쪽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쪽으로 좀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문 낼 때 나는 그런 게 뿌듯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유니스트도 다니고 있어요. 유니스트에 입학을 해가지고, 유니스트에서 코딩? 이런 거를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거랑 또 결합을 해가지고, AI 도움받아서 진료 보고, 예. 그런 거를 할 때, 좀 뭔가, 단순히 진료보다는 저는 하루에 일과가 9시부터 3시까지 진료를 보고 3시부터는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해요, 나는 지금.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단순 진료 이외에 그거를, 실제 진료를 조금 더 어떤 학문적으로 연결이 될 때 그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논문 쓰는 게 예전에는 진짜 힘들었었어요. 논문 한 편 쓰려면은 진짜 한 1년은 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AI가 워낙 논문 쓰는 걸 잘 도와줘가지고 통계 처리나 이런 것들을 논문 쓰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지금 한 3개월에 하나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낸 논문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쵸. 너무 재미없게 대답을 한 것 같다. 무슨 생각? 공대는 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공대 되게 좋을 것 같고, 공대는 딱 가면 난 박사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박사까지 할 생각을. 학부 나와서는 지금은, AI가 워낙 대체를 많이 해주니까, 특히 공학 계열은. 아니, 박사까지 해가지고, 내 프로젝트를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은, 되게 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대 쪽은 되게, 대학원 할 때 연봉도 높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수의대에 비해서. 충분히 다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처럼 뭔가 이런 뭐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나는 여동생이 이제 공학 교육으로 박사를 하고, 네. 그리고 내 동생이랑 같이 스타트업을 차렸거든요. 네. 그래서 내 동생이 이제 공학 교육으로 박사를 하고, 그 다음 컴퓨터 공학으로 석사를 하나 더 해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쪽도 되게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SNS에서 봤는데 최근에 육수를 해서 의대에 입학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목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의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언젠가는 된다고 봅니다. 내 동기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수의대를 들어가서 내 동기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형이 4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42살인데 42살에 수의대를 입학해가지고 10년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 AI하고 이제 로봇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거고, 사실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먹고 사는 걱정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모든 사람과 동물의 행복의 총합이 증가하는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질적 쾌락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거를 성과를 이뤘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 단순히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높다. 라고 해서 실제 내 주변을 봐도 그래요. 나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고, 그리고 먹는 거에 시간 뺏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냥 나는 일하면서 햄버거 먹거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떠한 그런 먹고 마시고 하는 쾌락보다는 내가 공부해서 무언가를 얻고 논문을 내고, 그 논문이 인용 점수가 높아지고 하는 걸 볼 때 그 질적 쾌락이 훨씬 더 진짜 행복이다 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꼰대 같은 얘기를 내가 하지만 그런 질적 쾌락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거. 지금 당장 뭐 게임하고 싶고 그러겠. 나도 뭐 게임 좋아했었고, 하지만 이런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질적 쾌락을 얻고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찾냐면은 해보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시험 점수를 이번에 뭐 70점이었다. 다음번에 한 80점을 해보겠다. 라고 하고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짧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다음 시험에 그거를 이뤄냈을 때 그 기쁨, 뭔가 뭐 엄마가 뭐 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느낌. 꼭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뭐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생각이 그거 확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고등학교 때 달린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에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첫 시험에서 150명 중에서 140등 했어요. 첫 시험에서. 그리고 졸업할 때 전교 5등으로 졸업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단순히 엄마 아빠의 그 공부하라는 그 잔소리 때문에 공부하는 애들 중학교 때는 잘하지. 고등학교 때 가면 그 동력 떨어져요. 오히려 내가 이런 작은 성공 몇 개를 맛보고 지금처럼 국사 95점 맞으니까 난 좋더라.
라고 하는 걸 느껴보고, 그런 게 쌓이다 보고, 그런 게 쌓이다가 이거를 정말 추진 동력으로 삼은 애들이 나중에는 훨씬 더, 네, 감사합니다.